델타는 옵션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델타는 옵션의 방향성이라고 했죠. 자, 델타하고 뭐 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콜 옵션 당연히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풋 옵션 지수가 상승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델타 방향의 영역이죠. 옵션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지수의 흐름과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것이 이제 델타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델타라는 측면의 어떤 변수죠. 단지 델타 변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릭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의 변화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당연히 나오죠. 델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델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내가격 옵션들이 그래요. 내가격 옵션들이 내재가치 비중이 높은 내가격 옵션일수록 델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원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상식이죠. 우리가 델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근데 이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실전적인 의미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델타는 해당 옵션이 결제될 확률이다. 결제될 확률이다예요.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무슨 의미냐 이게 처음 듣다 이상하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랑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냥 우선 그래? 결제될 확률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게 지금 25일날 아니 3일날 장 종료했을 때 델타 값들을 제가 이렇게 떠갖고 갖다 놓은 부분인데요. 이 가격들은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끌어들인 데이터들입니다. 콜 250의 델타는 0.3997이고 콜 250의 델타는 0.5403이고 각각이 이렇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델타는 방향을 가지니까 콜 옵션은 플러스 델타고 풋 옵션은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250이 콜이 결제될 확률이 39.97%고 250이 결제될 확률은 0.54고 그때 아마 코스피 200이 한 250.30 정도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좀 볼게요. 250.32로 끝났어요.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이 250.32이니까 대략 250 정도인데 250이 결제될 확률이 대략 54%다. 반반의 확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결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왜냐면 시장이 앞으로 3주간이나 앞으로 변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50% 정도의 그러고 보니까 기준값에 해당하는 옵션은 결제될 확률이 한 50% 된다고 보는 거구나. 그것도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죠? 결제될 수 있는 확률이 50%다. 그렇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5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기준가겠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풋 옵션도 보면은 풋 250가 결제될 확률이 60%고 풋 250이 결제될 확률은 45%다. 외가로 갈수록 절대값이 떨어지죠. 풋 240가 결제될 확률은 14%밖에 안 되고 250가 결제될 확률은 39%. 255는 더 작겠죠. 델타의 절대값이 델타 값의 절대값이 낮아질수록 결제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구나. 당연하죠. 그죠? 델타 값이 작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작다는 게 외가격 옵션이라는 얘기거든요. 작아질수록 극유가로 간다는 거예요. 델타 값이 작아질수록 결제될 확률이 당연히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그죠? 델타는 해당 옵션이 결제될 확률, 즉 옵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델타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이제 공부폭을 넓히기 위해서 스트랭글이죠? 외가격 양매도라는 게 외가격 양매도, 그러니까 스트레들 기준가 양매도하는 것보다 그죠? 스트랭글 외가격을 양매도했을 때 그 수익폭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쵸? 리스크가 작고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많다 그랬거든요. 양매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양매도를 한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부분이. 델타 관점에서 외가격 양매도의 의미를, 외가격 양매도를 델타 관점에서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재밌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델타를 이렇게 중립으로 구성하면서 델타 중립회로 양매도를 친다라는 정도로만 델타를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50에 해당하는 플러스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그 델타값이 50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접근하면서 델타를 잡을 수 있거든요.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 자 델타값이 프라이스인 것을 매도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요. 자, 델타 값이 마이너스인 것을 매도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델타 값이. 자, 하방패, 상방패죠. 콜 매도는 하방패, 풋 매도는 상방패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포지션 그릭스의 포지션 델타는 마이너스 5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0에 맞추는 정도로 델타 중립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끝을 내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델타 중립 의미 외에도 이 발행한 각각의 그 콜옵션과 풋옵션이 만기에 결제될 확률이 얼마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제될 확률이 50%에 해당하는 그런 기준가 옵션을 양매도 했을 때랑 자, 기준가 결제될 확률이 작은 콜옵션, 그러니까 50%인 콜옵션을 자, 매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제될 확률이 없다라는 베팅이잖아요. 그죠? 50%에 해당하는 콜과 50% 결제 가능성이 50%에 해당하는 풋을 결제되지 않는다라고 베팅하는 것과 자 결제될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 것이 결제되지 것과 그다음에 결제될 확률이 12%밖에 안 되는 옵션을 매도하는 것들은 벌써 다르죠. 리스크가 달라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자 양매도를 한다는 것은 콜도 결제될 확률이 없고 풋도 결제될 확률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런 확률을 통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슨 델타 값이 낮은 종목으로 각각 낮은 종목으로 양매도를 구성했을 때 둘 다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 콜옵션이 결제될 확률이 17.79%입니다. 풋옵션이 결제될 확률이 242 풋옵션이 결제될 확률이 12.36%예요. 다시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콜옵션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은 82.21%입니다. 100%에서 17.79를 빼면 되잖아요. 콜옵션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82.21%예요. 그러면 풋옵션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은 100 빼기 12.36. 즉 얼마 정도 나옵니까? 87.64%예요. 콜옵션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82%, 풋옵션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87%. 그렇다면 양매도를 했죠. 둘 다 결제되지 않을 확률을 한번 봐야죠. 콜옵션도 결제되지 않고 풋옵션도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72.04%가 돼요. 어떻게 나옵니까? 82% 곱하기 87%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둘 다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72.04%라는 얘기가 돼요. 이걸로 이 딱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이 해당 포지션이 결제되지 않은 승리할 확률은 72.04%의 포지션이다. 이 포지션, 이 스트랭글 포지션이 승리할 확률은 72%다. 라는 것을 델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50%인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양매도를 쳤고 델타 중립을 만들어서 양매도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제되지 않을 확률이 50%, 그죠? 또 결제되지 않을 확률도 50%가 되겠죠. 둘 다 결제되지 않을 확률은 25%밖에 안 되죠. 승리할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게 스트레이트 매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되게 위험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큰 거예요. 승리할 확률이 72%인 포지션이고 스트레이트는 승리할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기준가 양매도 한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포지션이냐면 질 확률이 75%라는 겁니다. 기준가로 양매도를 한다는 것은. 양매도의 위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준가 양매도와 그 극액가로 양매도를 치는 포지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서 결제될 확률로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델타 그릭스로 접근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델타 값을 중립을 맞춰서 관리하는 데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델타의 의미에서는 자, 뭐요? 델타는 해당 옵션이 결제될 확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전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 실전적 의미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델타가 뭐다라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더니까요. 트레이더들은 실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델타는 방향을 가진다? 아까 뭐 살피면서 또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내가 방향 거래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볼 때 델타 값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옵션 매도를 접근할 수도 있고 옵션 매수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변동성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변화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최근 시장의 변폭이 크지 않다.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방향성 거래를 옵션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상방 베팅을 한다. 그러면 푼 매도를 해야죠. 푼 매도를. 그리고 콜 시장이 내려간다 베팅할 때는 콜 매도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뭐 장난 아니게 움직이는 추세예요. 시장 흐름이 요즘에 그래요. 막 이제 현재 이렇게 살펴보니까 변화가 뭐 움직이면은 내려갈 때도 상당히 세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시장 흐름이 요즘 그런 추세예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옵션으로 이제 어떤 그런 변동성의 부분을 고려해서 옵션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콜 매수를 해야겠죠. 상승 베팅할 때. 하락 베팅할 때는 풋매수 베팅을 해야 되겠죠. 이때 델타 거래에서 선택해야 할 행사가가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죽고 있고 옵션이 이렇게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도 콜 옵션이 탱탱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의 옵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거래를 해야 되겠어요? 풋 매도를 해야 되겠죠. 풋 매도를 해야 되겠죠. 상승 베팅을 할 때. 그럼 어떤 베팅을 해야 돼요? 자, 싸구려 풋을 매도 때려야 되겠습니까? 방향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자, 내재 가치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본원 가치가 탱탱한 내 가격 옵션을 때리는 겁니다. 내 가격 옵션을 매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 하락 베팅을 할 겁니다. 변동성은 없어요. 시장 흐름이 크게 막 내려치고 이러지도 않아요. 콜 매도를 할 때, 자, 본원 가치를 탱탱하게 가지고 있는, 그죠? 내 가격 옵션을 선택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 거래를 할 때 행사가 선택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요, 이거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개념을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사가를 엉뚱한 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트레이더들이 실제 실전에서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막 변폭이 막 위로 가면 세게 움직이고 아래로 가도 뭐 세게 움직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상승 베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팅을 할 때, 방향성 거래를 할 때는 내 가격으로 하라 그랬지. 그리고서는, 자, 상승을 베팅을 하고 싶어요. 변동성도 좋아요. 내 가격 옵션을 매수를 딱 해요. 올바른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자신이 이제 방향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 그러면, 이 외가에서 기준가로 막 접근하고 있는 옵션을 행사가를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하락한다에 베팅을 한다. 그럴 때도 풋도 1회가에서 기준가로 가는 딱 그 길목에 있는 옵션을 선택해서 풋 매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왜 그러하냐면, 자, 시장이 상승을 할 때 1회가가 기준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또 계속 반영이 되면 기준가에서 1회가로 가는 부분에서는 델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변동성 혜택과 방향성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옵션 종목이 뭐가 되냐면 1회가에서 기준가로 막 들어가서 바뀌려고 하는 옵션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방향을 맞추면 변동성 혜택과
방향성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을 그런 옵션을 선택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수익이 큰 것처럼 만약에 방향이 틀리면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 없이 리턴이 돌아오는 부분은 없어요. 큰 리턴을 바랬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옵션으로 방향성 거래를 하면서 델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장 효율적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굳이 옵션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옵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매수하고 선물로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부분인데, 배가 변동성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의 베팅은 하지만 오히려 큰 변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에다 베팅을 한다면 외가를 베팅하는 겁니다. 수량을 많이 해서. 그럼 변동성에다가 포인트를 더 둔 거예요. 상승한다로 정도만 먹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데 큰 폭으로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큰 폭으로 상승한다. 한 2.5, 그리고 또 오버를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래자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자, 내가 봤을 때 최소한 3P나 4P 이상의 상승을 바란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매수하면 나는 한 1, 2P 정도의 변폭에는 손도 꼼짝 안 하고 마음 꼼짝 안 하고 끝까지 버텨서 4P 이상의 변폭을 먹을 거다. 이런 사람이 옵션 거래를 한다. 콜매수. 그리고 그 상승이 찬찬히 올라가서 뭐 며칠에 걸려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장중 혹은 내일 갭상이 일어나서 변화가 나오든 하루 이틀 만에 한 4P 정도 상승을 먹을 거다. 이런 베팅이라면 기준가에서 외가로 올라가는 그런 옵션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외가, 2회가, 3회가짜리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량도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 옵션을 사면 그 변폭이 나왔을 때 선물로 베팅해서 내는 수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옵션으로 매수를 했을 때, 옵션으로 매수했을 때 리스크는 자신의 그 판단이 틀렸을 때겠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큰 폭 상승이 아니라 소폭의 상승을 했어요. 한 이틀 정도 콜옵션 매수해서 들고 갔는데 상승은 했는데 큰 폭 상승이 아니라 뭐 한 1, 2P 상승했다 1P 조정받아갖고 한 1P 상승밖에 안 했어요. 콜옵션 매수했는데 수익 안 납니다. 그러면 2회가 정도. 어라? 수익이 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선물은 1P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청산하려고 보니까 별로 먹는 게 없네. 심지어는 뭐 손해도 볼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생깁니다. 잔존만기가 짧은 경우에는. 다른 그릭스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거든요. 델타 그릭스의 영향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델타 그릭스는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잔존만기가 짧아지면서 세타 영향력이 커지고 그 세타 잔존만기의 영향으로 인한 배가 변동성이 어떤 좀 커다랗게 움직이는 이런 외재가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게 되면 특히 자신이 선택한 것이 내재가치 영역이 아니라 외재가치 영역에 있는 외가 옵션을 선택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를 거래하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델타 거래하면서는 선택해야 할 행사가가 결국은 자, 뭐가 좋습니까? 내 가격 기준으로 거래를 하면 순수하게 델타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델타 거래 시는 기본적으로 내 가격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가격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그 옵션 매도로 접근할 때는 내 가격에 있는 부분들을 거래하는 게 맞고, 그렇게 거래하지만 그 옵션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접근할 때는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기준가 바로 밑에 있는 1회가에서 기준가 혹은 기준가, 그죠? 기준가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옵션, 이런 것들로 거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해야 될 행사가 선택, 우리가 거래해야 될 행사가 선택을 할 때, 델타 거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실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델타의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델타의 실전적 의미를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되면요, 어디 가서 델타 이야기할 때 확실하게 이해하고선 어느 누구와도 토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물의 델타는 1.00입니다.
100%라는 얘기예요. 그냥 순전히 방향에 1.00 완전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옵션은 정리해요, 정리. 행사가별로 델타가 다릅니다. 봤죠? 행사가별로 델타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요. 결제될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옵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했고, 행사가별로 델타가 다 다릅니다. 자, 콜옵션은 양의 값을 지니고, 풋옵션은 음의 값을 지닌다. 방향을 지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사전적으로 옵션의 델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델타를 이해할 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달리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옵션이 델타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수식으로 계산을 해요. 206,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55에서 256으로 1포인트 상승했잖아요. 1포인트 변하잖아요. 그러면 256에서 251로 빠졌을 때 옵션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한다. 그때 계산값이 나오는 게 바로 델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머리 아프게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지만 한번 개념을 이해해보면 되게 쉬워요. 하나하나 이게 간단히 볼게요. 써있는 대로 읽어나가시면 이해될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가 255에서 256으로 1포인트 변했어요. 1포인트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방향에 의해서 움직일 때 얼마가 가격이 돼야 되느냐. 자, 이때 255, 첫 번째 콜 255가 2.50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가 255일 때 2.50이고, 델타가 플러스 0.50이라면 이론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2.50 더하기 2.50에 0.5, 50%를 곱해주는 가격. 즉 3.75. 델타가 0.50이 반영돼서 3.7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포인트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풋 255는 2.80이고 델타가 마이너스 0.50이라면 풋 250의 가격은 2.80에서 빠져야 되겠죠. 얼마가 빠져야 되냐? 2.80 곱하기 0.5 50%를 곱하죠. 근데 풋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죠. 계산을 해주게 되면 1.40이죠. 이것이 이론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 가격은 델타만 계산된 이론 가격이죠. 다른 그릭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이 1% 올라갔을 때 옵션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가격의 차이가 내 가격을 계산을 하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른 그릭스들이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그럽니다. 외가격적으로 가서 계산하면 델타만 가지고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델타보다 다른 그릭스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실 옵션의 그릭스는 서로 떼어놓고 무 자르듯이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옵션은 방향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델타가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큽니다. 단지 델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외가 옵션의 경우에는 방향성 요소인 델타보다 변동성 요소인 배가나 시간가치 쪽, 프리미엄, 세타 이런 영향들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델타가 끼치는 영향이 포지션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옵션 변동성 거래하시는 분들은 배가 변동성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잔존만기를 고려해서 세타를 거래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거래를 하면서 행사가를 잘 다루는 분들이 옵션 거래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다 꿰뚫어보고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옵션 그릭스 강의, 옵션 본질, 옵션 그릭스 강의 중에 델타편, 옵션 본질 1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계속 이어서 그 배가 변동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